정통 침뜸TV의 김우영입니다. 11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해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현대의학의 치료법은 표치법이고 전통 침뜸의학의 치유법은 자연치유법입니다. 즉 자연의 도술이라고도 합니다. 자연치유법의 근본은 사람의 인체는 모두 필요해서 생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체의 모든 근, 골격 및 장기에 병이 생기면 자연치유법으로 인체의 스스로 치유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정통 침뜸술의 의학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통 침뜸 정보가 많이 전달되어서 대체의학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10번째 방송에서 예고한 냉증과 갱년기 장애 그리고 일사병과 열사병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냉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냉증, 우리 인체가 차가우면 모든 병이 많이 생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냉증의 원인은 냉증이라 하면 괴로운 자각증입니다. 냉증의 원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의 제1은 혈액이 모자란 것, 즉 빈혈에서 오는 것이 있고, 제2는 반대로 울결에서 오는 것으로서 순환장애 때문에 냉해진 것입니다. 제3의 경우는 체내에 수분이 편재하여 그것만이 냉해진 것입니다. 또한 제4의 경우는 위장이 약해서 전체적으로 원기가 없고 신진대사 기능이 쇠약해질 때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정상, 현대의학은 냉증에 대하여 별 방법이 없지만 침뜸의학은 몸을 덥게 하는 뜸법을 사용해 냉증을 치유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냉증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몸 전체가 냉하여진다는 것과 여름에도 양말을 2컬레씩 포개 신고 찬바닥에 5분도 서 있지 못할 정도로 발이 시려하는 경우와 머리가 시려서 연중 머리를 싸고 있는 것, 또한 한 곳에 물이라도 끼얹은 것 같은 냉한 것, 배가 항상 바람이 와 닿는 것 같이 시려지는 것, 허리에 큰 얼음 덩어리를 대고 있는 듯한 것, 무릎이 항상 시린 것, 무릎 아래에 얼음 속에 집어넣고 있는 것처럼 차지만 얼굴은 불과 같이 뜨겁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냉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치유법은 뜸치유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 뜸치유하는 혈자리는 족삼리혈, 곡지혈, 폐유혈, 고항혈, 비유혈, 신유혈, 요양관혈, 중환혈, 천추혈, 기해혈, 관원혈에 뜸을 5장씩 하고 발바닥에 실은 것에는 연곡혈에 용천혈에 뜸을 뜨면 즉시 효과가 있습니다. 손바닥에 실은 것에는 노궁혈에 뜸을 하고 머리가 시려서 싸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백회혈에 뜸을 뜨고 하복부가 냉하면 관원혈에 뜸을 다장을 뜨고 위 부위가 냉할 때는 중환혈에 다장의 뜸을 하고 다리가 시릴 때는 족삼리혈에 다장하거나 음시혈에 뜸을 하면 시리고 무거운 기가 깜짝같이 없어집니다. 이상의 모든 냉증은 전신요법 등으로 계속하면 냉증이 무엇이냐 할 정도로 완치가 됩니다. 위에서 다장이라고 한 것은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한두 번쯤 해보는 것입니다. 장기간 길게 하는 데는 한 번에 뜸을 석 장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 갱년기 장애는 중년 여성분들이 한 번씩 겪고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원인,
난소의 기능이 쇠약해져서 위축되고 다른 내분비 장기와 협조 세 가지가 되는데, 특히 난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뇌하수체 또는 부신 등의 영향을 주어 혈관 신경성 변화와 정신적 변화가 생겨 전신에 여러 가지 고통이 나타납니다. 대체로 42세에서 48세 이르는 기간에 일어나는 것이 많은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갱년기 장애라고 합니다. 증상: 난소 활동이 좋지 않아서 월경이 불편해지고 늦어지고, 임신도 되기 어렵고, 가령 임신이 된다고 해도 유산이 되거나 조산하기 쉽습니다. 국소의 변화로서는 대음수는 지방이 감소되기 때문에 늘어지고, 음모는 적어지며 분비물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전신의 피부가 늘어지며 엉덩이 주위는 오히려 지방이 축적되는 경향이 있어 보기가 흉하게 됩니다. 전신 증상으로는 어깨가 굳어지고 머리가 아픈 증상이 나타나고, 양쪽 어깨가 돌을 달아놓은 것처럼 무겁고, 머리가 무엇인가를 씌워놓은 것 같아서 매일 두통에 시달리고, 머리가 명쾌하지 못하고 현기증이 나고, 때로는 상기되며 답답해지기도 하고, 갑자기 냉감을 일으켜 식은땀이 나기도 하며, 심계항진이 일어나 동기를 느끼고 심장 부위 압박감이 일어나며 이따금 혈압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기분을 이길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면 정신적으로 우울해져서 비관적이 되고 히스테리를 일으켜 때로는 정신에 이상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치유법은 뜸치유법이 가장 좋습니다. 폐경이 되기 전부터 무곡 보양뜸을 계속 드신 분들은 갱년기 장애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무곡 보양뜸을 본인이 뜰 수 있는 자리는 족삼리혈, 곡지혈, 중환혈, 중국혈, 수도혈을 계속 뜸을 하면 편해지는데, 그래도 갱년기 장애가 심하면 전신뜸요법을 해야 됩니다. 백회혈, 철로혈, 폐유혈, 고항혈, 간유혈, 신유혈, 족삼리혈, 곡지혈, 중환혈, 천추혈, 수도혈, 중국혈의 뜸을 계속하여 뜨면 몸이 편해집니다. 갱년기 장애는 병이 아니고 지나가는 과정이라 조금만 몸을 보호하여도 되기 때문에 무곡보양뜸만 계속하여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사병과 열사병은 여름철에 일어나는 위험한 병입니다. 원인: 모자를 쓰지 않고 단정한 복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한 태양 방선 아래서 오래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일사병이며, 환기가 잘 안 되는 보일러실 같은 더운 방에서 오래 일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열사병으로, 병이 발생하는 환경이 다릅니다. 이들은 체온 조절하는 뇌의 중추신경계가 침해되는 병이므로 상당히 무서운 병입니다. 이 병은 수면 부족하거나 과음 후 또는 몸이 쇠약해졌을 때, 그리고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잘 일으키는 병이며, 또한 꼭 끼고 통풍이 잘 안 되는 의복도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상: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고 두통, 구역질이 있고 눈에 충혈이 일어나며 땀이 나지 않고 피부가 건조하고 맥박수가 분당 90회에서 100회 이상으로 올라가고, 체온은 39도에서 40도가 되고 얼굴이 빨개지고 심하면 의식이 몽롱하여 쓰러지기도 합니다. 치유법은 뜸치유법, 족삼리혈, 곡지혈, 신주혈, 폐유혈, 신유혈, 백회혈의 뜸을 하고, 열이 심할 때는 풍문혈에
10장에서 한 20장 정도 다장의 뜸을 뜨는데 단 풍문열의 다장 뜸은 딱 한 번으로 끝내야 합니다. 열이 내린 후에는 석 장 내지 5장 정도 뜸을 떠주면 되고, 만약 구토를 하면 거골혈과 중환혈에 뜸을 떠주면 깨끗이 치유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소개 올린 자연치유법이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손가락 꼭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 건강자연치유법 소개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한 번 방송에 3가지 병증을 소개했는데 시청자분들이 3가지를 한꺼번에 시청하기가 부담이 된다는 건의가 있어서 다음부터는 한 가지 병증을 심층적으로 알기 쉽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산 우리침뜸교육원 원장 김우영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방송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